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일 목요일 아침 7시 27분입니다. 영상 녹화 일정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오늘 집에 들어가는 건데 아는 분을 만나가지고 좀 하루 더 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좀 핸드폰으로 녹화해야 된다는 점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미국장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마감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요즘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왜냐, 하락 추세니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시작됐으니까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낙폭이 좀 전일보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엔 나스닥이 뭐 0.1%, 0.2% 빠지고 뭐 S&P가 0.3% 빠지고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졌죠. 0.7% 이 정도 빠졌으니까 뭐 조금 전일보다 낙폭이 심했습니다. 낙폭이 심한 이유는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 10년물 국채 가격인데 이게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고,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빠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긴축 우려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긴축 우려인데 막연한 긴축 우려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금리가 레벨업이 돼서 막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금 이 증시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죠? 뭔가 건데기가 있는 말뿐만인 긴축 우려가 아니고 실체가 있는 긴축 우려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놔야 될 거고요. 어젯밤에 경제 지표들이 좀 몇 개 발표되긴 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몇 개 볼게요. 경제 지표들, 유로존 지표들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독일에서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 상회했다. 예상치 8.5였는데 8.7 나왔고 0.6이었는데 0.8 나왔다. 지난번 값 정도 됐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유로존 물가 지표는 무조건 높게 나오면 안 좋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유로존이 물가 지표가 높으면 유로존 중앙은행 ECB가 매파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매파적으로 나오면 유로화가 강세 나오고 달러화가 약세 나올 거 아니에요. 달러화 약세는 어쩌면 증시에는 약간 호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로존의 이런 물가 지표는 언제나 안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슈다. 단지 어젯밤엔 지금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성이 터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은 일단 악재로 작용을 했겠죠. 그죠? 달러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젯밤에 이런 소식을 통해서. 근데 사실 달러가 조금 떨어진 건 어젯밤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죠. 금리가 크게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그러니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단 지금 시장은 금리에 훨씬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한 착해서 레벨업된 금리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솔직히 달러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이 금리의 영향을 받으면 좀 떨어질 수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금리의 영향 많이 받는 증시가 또 어디 있어요?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증시 영향 많이 받죠.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2년물 금리 많이 오르니까, 금리 오르니까 중국 증시 안 좋을 수 있고, 이래저래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좀 안 좋을 수 있긴 있겠다. 다만 아시아 증시의 긍정적인 영향은 그나마 이런 것 덕분에 달러가 조금 떨어진 거는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긴 있는데, 그것도 큰 안심이 되진 못하겠다. 이 정도 생각은 드네요. 그죠? 전반적인 내용 봤고요. 카시카리 연설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ISM Manufacturing Price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45.1, 나온 값이 51.3입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높게 나왔죠. 이게 대표적인 물가 지표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게 가격이다 보니까 좀 이게 시장이 좀 영향을 미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PPI를 높게 만들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 CPI를 높이는데 일조할 거 아닙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시장 참가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 보고 좀 반응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크게 오르는데 일조를 좀 했을 거고,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시키는데 일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지표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인플레와의 싸움이 찐득찐득하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가 지표, 그래서 일단 인플레와 관련된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긴 합니다. 작년 10월, 혹은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쭉 긴축 속도 조절론 나왔잖아요.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 속도 조절론 때문에 오른 거 아니에요. 50bp, 75bp 인상, 너무 빠르다. 25 올리자.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시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속도 조절로는 정면으로 지금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깨졌잖아요. 얼마 전에 50bp 인상론 나왔잖아요. 메스터 총재. 메스터에 50bp 인상론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 긴축 속도 조절론은 완전히 깨진 거고, 지금까지 상승했던 이유가 긴축 속도 조절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깨졌으니까 증시 떨어지는 거 자연스럽다. 여기다 더해서 지금 금리 6%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최종 금리 수준, 이거 예상치가 높아졌다라는 것도 부담이고,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없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좀 시장에 부담스러운 점입니다. 지금 긴축이란 재료 우리가 1년 넘게 써먹으면서 시장이 계속 하락했지만 이거 옛날과 같은 긴축 우려가 아니다. 이거 좀 알맹이가 있는 좀 약간 새로운 재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새로운 재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재료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 살펴봤고, 이제 금리 좀 살펴볼게요. 지금 증시보다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2년물 금리 볼게요. 자, 2년물 금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2년물 금리 보시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버벅버벅했던 자리 돌파 한착해서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축 우려기 때문에 특히 단기물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아마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증시가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에 만들어놨던 이 장대 양봉에 대한 피로 감소가 잘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고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이제 이 자리가 지난번 전고점 자리였는데 4.7 묵은 자리가 완전히 돌파 한착해서 지금 이 선 위에 있는지, 지금 이 선 위에 있은지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째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돌파 한착했고 레벨업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거 진짜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물론 어제부터 진짜로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상승해야 될 타이밍에 상승했고 급등할 타이밍에 급등했고 매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예전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구간에서 증시가 많이 빠졌고, 한동안 이렇게 얘가 박스권 나오는 구간에서 증시가 좀 그래도 바닥 다지면서 버텼고, 근데 얘가 다시 레벨업해서 다시 세차게 올라간다. 이거 시장의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금리도 그렇습니다. 10년물 금리도 뭐 보시다시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자리를 그 저항을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얘도 레벨업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점은 이제 여기 전고점 레벨 완전히 돌파 한착해서 다시 간다는 거, 목표치는 여기까지 열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반드시 위험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난 여기까지 버틸래, 이런 생각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증시 마감한 거 좀 보겠습니다. 이제 증시는 이제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뭐 특별히 기술적인 이야기는 할 게 없어요. 지금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고, 일단 몇 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다시 한번 붕괴시켰기 때문에 더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 나스닥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목표치 11,780 뭐 이런 자리 말씀드렸는데 그 아래까지 계속 갈 수 있어요. 이거 반등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S&P도 그렇습니다. S&P도 보시다시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가 대략 여기인데요. 좀 크게 볼게요. 여기를 지켰었는데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네,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레벨 다운 된 거고 계속 아래쪽으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요. 함부로 지금 매수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지 않고 잘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체크할게요.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여전히 뭐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미국 본장 시작되니까 다시 이렇게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고 있고, 다만 어쨌든 그 유로존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이 달러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탄력을 지금 조금 좀 잃긴 잃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뭐 달러를 팔거나 뭐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저항을 만나서 지금 저항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고 일단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금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국 긴축적이니까 뭐 달러도 같이 올라가겠거니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뭐 달러가 지금 현재 4거래일째 여기서 지금 상승을 멈추고 있지만은 뭐 이 정도로 좀 포기하기는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일단 하여튼 달러는 상승이 멈췄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유로존
독일 증시는 아직도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세계 증시가 대폭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아직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확대가 된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게 빠지고 있으니까요. 뭐 김치국 먹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 변동성 지수는 뭐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뭐 중요한 어떤 저항을 돌파한 건 아니고 단지 다중 바닥형을 만드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지금 당장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때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얼추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죠. 일단 일단은 금리가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일단 한국 증시, 중국 증시 이런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끼칠 것이다. 다만 달러가 조금 떨어진 거는 한국 증시에 그래도 좀 다행일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